이제 이쪽은 어떻겠어요? 초상화에 가까워. 요거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인데, 각도가 달라진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까워지면. 이거를 소실점 잡고 그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 소실점 얘기는 일단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너무 맞춰서 그리는 거에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응용을 잘 못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추는 데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느낌부터 설명을 그냥 드릴까 해요. 자, 45도예요. 그러면요, 얼굴 통은 45도인데 이 안에서도 미세하게 코랑 이렇게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평평한 한 그 면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 코, 입이. 그래서 미세하게 느낌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달라지느냐? 자, 눈두덩이는 이쪽은 보다 조금 더 이쪽이 이제 약간 이렇게 넓어 보이게, 크게 보이겠고요. 반대쪽은 훨씬 더 옆에서 보는 눈처럼 이렇게 빠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옆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요. 그러고 이제 콧대를 그리잖아요. 여기서 콧대를 그리고 코를 그리자면은 이 눈은 45도, 얘를 이제 45도라고 생각해서 그리잖아요. 꼭 이렇게 해서 코를 그리잖아요. 그럼 어때요? 옆에서 보는 코처럼 그려져요.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보는 것처럼 아까보다 훨씬 더. 여기서는 어땠어요? 이쪽 입술 끝하고 이쪽 입술 끝이 둘 다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적당히 모양이 잡히는 이런 식으로 얼굴이 그려진다고 치면은 이 경우에는 꼭 옆에서 보는 입술 마냥 이렇게 옆모습 위주로만 나와요. 그리고 이쪽 광대나 이런 데도 좀 더 널찍하게 표현돼가지고 뒤통수도 조금 더 멀어졌으니까, 내가 지금 보는 부분 중에서 멀어졌으니까 살짝 더 이렇게 좁게 표현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사람 얼굴이. 두 개의 차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시죠? 이쪽이 훨씬 더 가까이서 보는 사람의 얼굴, 이쪽이 멀리서 보는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눈, 코, 입을 섬세하게 이렇게 다듬어서 그리면은 얘는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45도처럼 이 앞부분, 뒷부분이 다 보여요. 그 상태로 이렇게 잘 다듬어가지고 눈동자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이쪽 눈동자는 어때요? 이 상태에서 거의 옆모습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자면은 이렇게 해서 피부가 약간 이렇게 삐져나와주면서, 이거 뭐 사람 생김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눈동자가 굉장히 옆에서 보면 이렇게, 얘는 조금 동그랬다고 치면은 얘는 그렇게 거의 약간 일자처럼 이렇게 옆에서 보는 눈처럼 그려지게 돼요. 이게 더 왜곡되면 사시처럼 그려져. 심지어 그거 알죠? 옛날 그 현관문 같은데, 뭐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약간 볼록 렌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보면은 되게 왜곡된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데서 보면 사람 얼굴 사시처럼 보이잖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이제 소실점으로 가지고 일부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박스가 두 개가 이제 놓여질 거예요. 근데 소실점을 일부러 좀 이렇게 45도로 그릴 거니까 가까이 뒀어요. 반대편도 이쪽에 있다고 치봅시다. 그래서 그리면은 박스 이제 정사각형을 하나 그린다고 해도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멀어지니까 가까운 쪽에 있는 애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요. 여기 옆에 그릴 박스는요,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런 식으로 소실점을 이제 쭉 연결한다고 치면요,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 눈높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연결한다고 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굉장히 평평하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45도 느낌으로 그려졌지만요, 여기 박스는요 이제 이렇게 그려져요. 뭐예요? 45도보다 훨씬 더 각도가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죠. 간단하게 비유를 해서 보여주자면 얘는 45도예요. 얘가. 그죠? 핸드폰 지금 약간 이렇게 위에서 보자면 이렇게 저랑 45도 관계 있어요. 이 위에서 보는 걸로 하면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얘가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순간 나랑 이제 45도가 아니게 되는 거야. 고개를 돌려서 보기 때문에. 약간 이건 조금 더 제가 오버해서 그린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눈동자를 그린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두 개를 그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겠죠. 거기서 이제 제일 가운데다가 눈동자를 그린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피부를 갖다 붙이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보조선 살짝 지워줄게요. 둘 다 정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둘 다 정면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각도가 차이가 나요. 그냥 코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코는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여기도 어때요? 살짝 훨씬 더 이쪽에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들어가가지고 얘도 콧구멍이 거의 안 보이는 거는 한 가지 이렇게 또 드러나긴 할 텐데, 이 코 모양 지금 보시면은 거의 옆에서 보는 코처럼 그려지죠. 턱도 좀 여긴 짧아 보이겠고요. 입술은 완전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겠고, 턱은 완전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이렇게 귀도 약간 이렇게 누워지겠죠. 왜곡을 굉장히 많이 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얼굴. 그죠? 완전 사시처럼 그려지는 거지. 근데 요거는 엄청 가까이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 정도는 아니고 적당히 우리가 아까 이제 한 것처럼 한 1.5m에서 1m 정도 사이에 이제 우리가 왜곡 없이 볼 만한 그 정도로 본다 하면은 위에 그린 것처럼 이 정도까지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처음에 이제 눈을 내가 잘 그리고 싶다 하면은
이 각도를 계산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는 거의 똑같은 각도로 똑같은 크기의 원으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의 무방해요. 왜? 왜곡이 적으니까요. 이거 두 개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근데 한 이 정도로 가까운 느낌으로 그린다 하면은 저는 눈의 느낌을 이렇게 바꿔주는 편이에요. 한쪽 눈을 좀 동그랗게 그렸다? 그럼 반대쪽 눈은 한 반원 정도로 한 요렇게 그려주면은 좀 적당히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피부도 이렇게 딱 입혀주고요. 그리고 코 모양도 그러면은 옆에서 보는 코처럼 그려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느낌 좀 살려가지고 자유자재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거리별로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건 솔직히 조금 근데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크게 엄청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막 다르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얼굴 하나만 보자면 말이죠. 그래서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그래서 도형화 부분 다시 넘어와서 사람 얼굴을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각도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옆모습으로 한번 해볼까요? 옆모습에서 응용해 주는 게 제일 쉬워. 그러면은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각도를 딱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나온 거죠. 해골처럼. 그리고 콧대를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입술이 이런 식으로 굴곡이 진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눈, 코, 입을 했다고 치면은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해주시면 좋은 게 이 광대의 느낌. 광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이분의 귀가 나온다 하는 이 라인을 이렇게 여기 딱 뼈 보면 여기 튀어나온 뼈 있죠. 그런 어떤 느낌을 이렇게 살짝 표현해주는 정도까지는 있으면은 볼에 굴곡 그리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표현을 해보시라는 거. 여기다가도 딱 표현해보자면은 튀어나온 광대 느낌 한 이 정도까지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한 이 정도. 여기서는 조금 더 이게 이렇게죠. 이 정도까지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고 사람 얼굴 그리는 연습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위에서 보는 거다. 그럼 이렇게 아까 한 것처럼 틀을 잡아보고 위에서 봤을 때 이 안와의 부분을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위에서 보니까 여기 이마 라인이 약간 이렇게 동글하니까 그 라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여기도 위에가 좀 튀어나왔으니까 아랫부분만 이렇게 살짝 튀어나오게 이렇게 가려진 부분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을 건데 일단 이 정도에서 끊기는 거죠.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코를 이렇게 내려서 코 아랫부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텐데 그게 다 가려지니까 이렇게 그려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맞춰서 이제 입술도 윗입술은 거의 이렇게 일자로 보이겠죠. 아래서 이렇게 고개 숙여서 보니까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랫입술은 대신에 좀 많이 보이겠고 그 상태에서 이 외곽 부분 이제 좀 그냥 그리시기 힘드니까 자료 같은 걸 참고해서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거 보면 거의 이렇게 일자로 보여요, 사람 얼굴이. 눈 제일 튀어나온 지점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다 일자로 보이더라고. 미세한 굴곡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까지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광대 라인 이렇게 쭉 만들어주고 하면은 아 이럴 때는 훨씬 더 이렇게 위를 향해서 이렇게 가겠구나 해주면은 대충 귀 위치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든 틀 속에 이제 사람 인상을 넣어보는 거죠. 눈의 시작점, 끝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나오겠고요. 약간 눈썹 라인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지겠고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해주면은 사람 얼굴 금방 만들어지죠. 이렇게 딱 틀을 만들 줄 안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드로잉은. 이 다음에 내가 멋있어 보이는 어떤 표정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들면 돼. 조금 막 멋있는 남자 한번 그려볼까요? 물론 이렇게 나오면 이목구비가 아니고 이 각도 때문에 생긴 어떤 날카로운 이런 경계랄까요? 그런 모양들이 조금 더 눈에 띌 테니까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려야겠죠. 초상화를 그린다고 치면은 아래를 보고 있다 만약 고개를 숙였으니까 그러면은 눈 아랫부분에 이렇게 살이 피부가 약간 이렇게 접힐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래로 뜨고 있으면은 그 부분에 살이 이렇게 좀 접히는 거 그런 느낌을 준다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속눈썹이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뭐 조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속눈썹 그림자 같은 것도 이렇게 살짝 생길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훨씬 좀 더 서정적이고 멋진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지. 바로 우수에 잠긴 남자, 그죠? 어떻습니까? 바로 막 멋있잖아. 이런 표정으로, 그죠? 코인으로 5천 날렸다고. 어떻게 욕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한테. 맞죠? 분위기 있으니까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죠? 이 정도 느낌입니다. 아무튼 얼굴 도형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얼굴을 최대한 내가 이제 볼 수 있는 우리 인체에서도 했던 것처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요거, 코, 입, 그 다음에 턱 라인 그 정도까지 딱 가볍게 그 나눠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눈, 코, 입을 그리자라는 간단한 이론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죠? 거기까지는. 딱 맞춰서 여기 좀 약간 넓어진 감이 없잖아. 있다 여기 딱 줄여줄게. 머리통을 제가 좀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아. 이 정도의 이제 정리는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얼굴을 이제 좀 자연스럽게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일단은 이 얼굴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연습을 하시면은 몸을 일단 그냥 하지 말고요. 몸을 아예 하지 말고 얼굴 이 정도까지 좀 이제 자세하게 내가 구조 잡고 이렇게 하는 거를 얼굴을 토대로 베이스를 한번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은 얼굴에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이렇게 날카롭게 갑자기 서 있는 코어의 라인도 있겠고요. 그보다는 덜 굴곡이 강한 입술 라인이 있겠고요. 그보다 덜 강한 볼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굴곡을 우리가 얼굴 그리는 거 하나를 통해서 익혀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게 얻어진 경험치를 가지고 몸을 그리게 되잖아요. 몸을 엄청 잘 그릴 수 있게 돼요. 자, 이건 이제 여기까지예요, 설명은.